지금부터 제1회 글로벌 혁신과 평화 포럼 5번째 섹션을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섹션 주제는 촛불 민주주의에 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이라는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아주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세미나에 학술 심포지엄에 관심을 가지시고 국회의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먼저 국회의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오는 29일이면 촛불 시민혁명 1주기를 맞습니다. 지난해 겨울 우리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과 전국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유모차를 끈 주부부터 고등학생, 직장인, 또 현장 근로자까지 한마음으로 국정농단의 한가운데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6년 10월 28일부터 2017년 3월 11일까지입니다.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차가운 광장에 모여서 주말마다 촛불로 불을 밝혔습니다. 촛불 집회 동안 1,700만 명의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어둠을 몰아내고 새 시대를 열자고 손을 잡았습니다. 6개월 동안 이어진 촛불 집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불상사도 없이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게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의사를 표현했고 촛불 시민혁명은 정권교체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시민정신이 이뤄낸 무혈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은 세계사에도 유례가 없는 정치 집회로 평가됩니다. 1,700만 명이라고 하는 대규모 인원에다 6개월이란 긴 시간, 그리고 자발적인 비폭력 평화 집회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세계인들은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를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촛불 집회가 한참이던 당시 저는 외국 의회 지도자들로부터 시민혁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흐뭇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했느냐며 절차적 민주주의로서 가능성을 격찬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촛불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혁신과 평화 포럼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한 정치인과 학계 전문가 그리고 국내외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촛불 민주주의를 재조명하고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 권력자와 엘리트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이 국정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고 새로운 민주주의로서 가능성을 모색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촛불 민주주의를 토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주권 재민을 재천명하는 동시에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서 국민 모두를 주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촛불 민주주의를 한때의 열기로 폄하해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 민주주의가 지닌 의미와 가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연구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글로벌 혁신과 평화 포럼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촛불 민주주의를 새롭게 평가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 혁신, 평화의 가치를 세계 시민들과 공감하는 공론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 비견되는 글로벌 수준의 포럼이 탄생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7일 독일 공익과 정치 재단인 에버트 재단은 촛불 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1,000만 명 국민을 2017년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촛불 민주주의가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를 받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저는 글로벌 혁신과 평화 포럼의 의미 있는 노력들이 결집돼서 유엔 인권상이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촛불 민주주의가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포럼에서는 해외 학자들과 국내 학자들이 촛불 시민혁명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촛불 민주주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훈트 교수는 촛불 시민혁명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어야 하는 과제가 한국 사회에 남겨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노력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촛불 민주주의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새 정부가 내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촛불 시민혁명을 계기로 분출된 국민 여론을 어떻게 제도적 틀 안에서 담아낼지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포럼을 기획하신 김진표 의원님을 비롯해 논문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해외 전문가, 국내 학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나름대로 몇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일천하지요. 서구의 선진국이나 또 미국에 비해서도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사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그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저력을 세계 만방에 과시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냥 자족하고 또 평가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이 민주주의를 가르쳐 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 수준까지 올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겠죠.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을 해서 ODA 같은 것을 규모를 늘리고 국제 수준에 맞춰가면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것처럼 이제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선진국에 의존해서 발전시켜 오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후발 여러 나라에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시점이 된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저는 이런 포럼 같은 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역시 우리 김진표 위원장님답게 이런 포럼을 준비하시고 또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까지 이렇게 모셔서 연구를 하고 또 확산하는 작업을 하시는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우리 김진표 위원장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남녀가 아니라서 그렇지 남녀였으면 큰일도 낼 뻔한 이제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 포럼을 좀 잘 발전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고 진 빚을 갚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정부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이 정부가 꼭 성공을 그래야 촛불 시민들에게 낯을 들 수가 있죠. 촛불 시민들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을 떠나게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또 포럼이 여러 가지 귀한 조언도 하고 정책도 개발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꼭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외국에서 먼 걸음 해주신 우리 학자들 이렇게 어제 저녁도 같이 하면서 얼굴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곳 우리 대한민국 서울까지 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발걸음이 한번 이렇게 열렸으면 쉽게 자주 오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때는 항상 한국에 오셔서 연구 실적도 발표하시고 또 소통하고 그래서 글로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